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오늘은 윤 대통령 시기 때 대중동 정책 및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윤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됐다라는 연락 소식들이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과 정상화에 좀 큰 이바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중동 정책과 관련해서 좀 초점을 두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빈 방문, 양해 각서, 상호간 협정 관련해서 볼 텐데요. 여러 자료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여기 참고할 자료들을 좀 믹스해서 들고 왔다는 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언급할 거는요. 한국, 이스라엘의 FTA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FTA를 체결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어떤 것을 겟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밑 항목입니다.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이거 역시 이스라엘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플러스 이스라엘의 정말 강점인 게 하나 있습니다. 벤처랑 특히 스타트업 이거는 이스라엘 특유의 뭔가 좀 이스라엘 산업을 이끌어가는 분야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국도 좀 참고할 만한 게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말하려면 할 수 있는 언급이 많은데 일단 이 정도로 해둡니다. 네. 이걸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분야에서 FTA가 발효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023년 10월에는요. 그 윤 대통령께서 사우디랑 카타르를 국빈으로서 방문했습니다. 그냥 방문하신 건 아니겠죠.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등등의 맥락으로 202억 달러의 규모로서 63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국방, 안보, 경제, 여러 가지 협력 아주 다양한 분야로서 얘기가 될 건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사우디 카타르가 석유로 많이 펀드를 많이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도 벌고 하는데 그런 경제 규모가 큰 건 확실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뭔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해당된다 이런 것들 지금 밑에 있는 이 두, 셋, 네 번째 항목은 같은 영역이다.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교류와 비교해 봤을 때 중동에서 약 792억 달러의 기회를 확보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그 큰 규모의 경제 발전과 어떤 커넥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이뤄냈다라는 거 참 눈여겨볼 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건 또 관계에 관한 것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한국 사우디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적 관계 원래는 전략 동반적 관계인데 여기서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략 동반적 관계라면요. 보통 경제랑 정치, 군사 안보 쪽으로 많이 방향을 오리엔트 할 겁니다. 방향을 이렇게 돌릴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미래지향적이라는 붙었다는 거는 투자에 관련된 것, 그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서로 뭔가 앞으로 바라볼 때 투자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에너지, 이것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봤을 때 미래를 많이 지향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쓴다는 거죠. 상호간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방금은 사우디, 카타르, 이스라엘에 관한 거였는데 이번엔 UAE가 되겠습니다. 2023년 1월에 관한 건데요. 좀 내용이 많지만 핵심은 뭐냐? 2023년 10월에 한 UAE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2023년 1월에
UAE를 방문을 하셨고요. 국빈 방문이 되고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CEPA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좀 찾아봤는데요. 내용이 매우 자유무역협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요. FTA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포괄적이라는 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 무역이라든지 시장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어떤 파트너십적 요소 있죠. 뭐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뭐 관광, 에너지, 금융 이런 것들 있죠. 더 많은 영역에서 서로 간의 교류를 강화시킨다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FTA랑 다름이 없긴 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무튼 그런 것들이 이 윤 대통령 시기 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빈 방문하고 그런 사전에 조율이 다 있었겠죠.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2023년 12월에는요. 조금 더 있는 시기죠. GCC, 유명하죠. 걸프 협력 이사회. 걸프 국가의 주요 6개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이 있습니다. 이들과는 FTA를 맺었습니다. UAE 따로 CEPA를 맺었고요. GCC 국가 이 협의의 단위로서 한 GCC 이렇게 해서 FTA를 맺었습니다. 아무튼 두 개 따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 걸프 국가들과의 좀 더 이 관계가 돈독해지는 경제 부분에서 특히 그렇다는 거 여기 GCC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UA를 찾아보니까 CEPA, 그러니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다른 나라하고도 했더라고요. 뭐 조지아하고도 했고 인도하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긴 한데 인도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한 몇 개 나라 했더라고요. 엄청 많진 않아요. 10개 했으려나요? 네,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개도 안 될 거예요. 방위산업입니다. 네, 방위산업으로서도 제가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찾아본 것만 하더라도 좀 굵직굵직한 게 많습니다. 2023년 4월에 중동 방위 수출 촉진을 위해서 공공 민간 협치를 설립했다. 또는 이제 뭔가 국가 차원도 있지만은 어떤 단체적인 민간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뭐 자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뭔가 교류를 강화시킨다라는 거겠죠. UAE와 사우디 정부, 그러니까 한국이 UAE 그리고 사우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방위 기술 및 공동 개발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상당한 관계에 친밀이 있어야 되고 그들 간의 윈윈이 맞아떨어져야 되죠. 당연한 거죠. 2023년 1월에는요. UAE에 또 방문하셨다고 했죠. 대통령께서 차세대 다목적 화물 항공기 공동 개발 합의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UAE 쪽에서는 타와준 컨실 이 단체가 있고 우리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아주 유명한 카이가 있죠.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요. 이 대통령께서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과 접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서로 간에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돈독함 그리고 거기서의 좀 더 깊은 교류를 강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참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플러스해서 에너지 인프라 말할 것 좀 많겠죠 여기도. 하지만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사우디에는요 이 국영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아람코라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와 추가적인 것 같아요. 2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최대 가스가 나는 지역인 자프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가 있죠.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시면은 걸프해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사우디가 보기엔 또 아라비아해라고 하는 아라비아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만이라 부르기를 좋아하죠. 무튼 이 동쪽에 있습니다. 나름 조금은 내륙인 것 같긴 한데 무튼 동부에 있다는 건 맞고요. 여기에 또 사실 석유가 많이 나기도 하죠. 일단
가스 처리 공장 건설에 합의했다. 천연가스 쪽이겠죠. 대규모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현대라는 기업이 있죠. 예, 같이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것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카 지방. 이것은 메카라는 것은 사우디 서부에 있죠. 킹 압둘라 경제도시 메카 지방에 있습니다. 자동차 조립 공장 건설에 4억 달러 공동 투자 합의했다. 이것도 현다이가 하기로 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중동 최초의 한국 자동차 공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26년부터 연간 5만 대의 전기 가스 자동차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덥디 더운 중동 땅에서 될 거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전 협의가 정말 긴밀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큰 이 작업으로 되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 암시하는 거 포함될 겁니다. 그 네옴시티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특히 건설업이겠죠. 투자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다. 사실은 MBS라고 해서요. 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이미 네옴시티에 건설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좀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가 아니더라도 이미 좀 얘기가 됐었는데 더욱더 늘리는 좀 더 과감하게 수주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이 비상대응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 교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그런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이 되고요. 군용 항공기 보낸 그런 사건이겠죠. 주로 다룰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죠. 각각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 잘 아실 건데요. 이스라엘에서 193명을 성공적으로 대피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별도로 이 193명과 합쳐가지고 별도입니다. 일본인 51명, 싱가포르 사람도 6명 함께 군용 항공기에 태워서 대피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플러스 레바논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에서도 97명을 성공적으로 대피시켰다라고 하고요. 그 97명 중에서는 한 명이 레바논 국적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레바논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즉각 대응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즉각 대응했다. 레바논,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뭐 자연스럽게 얘기될 수 있는 것이고 크게 문제없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얘기되고 이런 소식을 제가 외신으로 봤거든요. 외신도 역시 이런 것들을 주목했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참 의미가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TA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요. 여기 제시된 거 말고 중동에서 또 한국이 FTA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인데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했습니다. 2013년에 했는데 그때는 또 박근혜 정부 시대죠. 그 박근혜 정부 시기랑 윤석열 정부 시기의 사이에 문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중동 국가랑 FTA를 맺은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것도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윤 대통령 시기 때 이 중동 경제 협력 관점을 봤을 때 정말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브리핑만 해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동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고요. 아디오스.